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봄이고 또 벚꽃이 많이 피었기 때문에 우중충한 실내보다는 제 배경에 지금 벚꽃이 보이시죠? 그래서 벚꽃 보면서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부교감 신경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하고 부교감 신경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를 어떻게 하면 올려줄 수 있을지,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한 6가지로 정리를 해서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교감 신경보다는 교감 신경이 항진된 상태로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라는 걸 해보면은, 자율신경에 관련된 검사를 해보면은 어쩔 수 없는 어떤 퍼블리시되는 어떤 데이터들은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을 마치 시소처럼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교감이 올라가면 부교감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실제로는 맞지 않고요. 교감과 부교감은 각각의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 어떤 환자분들은 교감이 막 올라가 있고 부교감은 많이 떨어진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부교감이 막 올라가 있고 교감이 떨어진 상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판독을 할 때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기능을 하는 펑션보다 어떨 때는 항진돼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판독을 하지만,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항진됐다고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돌리는 피지올로지상의 정상적인 어떤 자율신경인데 그게 항진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작동을 할 때 오히려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항진돼서 나타나는 문제는 그렇게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드리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항진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낮추는 역할도 하면서 떨어져 있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올려주는,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우기 좀 쉽게 하려면은 귀, 눈, 얼굴,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목, 폐하고 복부,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따라올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씩 한번 볼게요. 부교감 신경 자체가 뇌에서 출발해서 온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 그 다음에 폐, 장기까지 엄청나게 긴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각각의 그 부교감 신경이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자극하는 방법들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귀를 먼저 말씀드리면, 귀 같은 경우에는 귀 외 바깥쪽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귀 안쪽 바퀴, 좀 딱딱한 그 연골이 만져지는 바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바퀴 안쪽에 있는 이 부위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첫 번째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쪽 안쪽에 관여하는 신경이 타고 들어가면 그게 부교감 신경하고 만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눈인데,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지금 아무도 이렇게 표시는 안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일 때 올빼미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예전에 자율신경이 언밸런스가 있을 때 가르쳐드린 운동 중에서 하나가 붕어 운동이죠. 목하고 다리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붕어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환자분께 권해드렸더니 그게 어지럽기도 하고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가끔 생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요건 좀 편한 운동이 될 것 같은데, 자세는 똑같습니다. 하늘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이 상태에서 고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만 돌리게 되는데, 한쪽으로 눈을 10초 정도 이렇게 돌리고 나서 똑바로 하시고, 또 오른쪽으로 10초 정도 한 다음에 똑바로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눈 안쪽을 전체, 여기 안와 볼 있죠? 그 안쪽으로 해서 눈을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꼭 눌러서 한 5초 정도 누르게 되고요. 그게 한 사이클이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10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운동을 가리켜서 제 나름대로는 올빼미 운동이라고 붙였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부교감 신경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떨어져 있는 부교감 신경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또는 뭐 공부하는데 이제 자꾸 졸림이 오거나 이럴 때 세숫대야에다가 찬물을 받아놓고 얼굴을 막 담그죠. 오랫동안 담그고 있다가 폭 올라오고 하는데, 얼굴에 찬 기운을 쏘이게 하는 것 자체도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얼음물 같은 경우 얼굴을 담그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그러면 귀 얘기했고 눈 얘기했고 얼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목인데, 부교감 신경이 지나가는 루트가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경동맥과 경정맥 밑으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가 이쪽에 성대랑 목을 관장하는 곳에 많이 분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목소리를 막 지르거나 또는 노래를 부를 때
그럴 때도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대를 자극하는 그 진동 때문에 그쪽을 지나가는 부교감 신경이 자극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좋아하는 노래 부르시는 거,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부교감 신경을 올려주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노래 불러보면은,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요,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들 지쳐있기 때문에 아름답게만은 보이질 않지요. 이래 지쳐있는 당신도, 사람에게 실망한 당신도 옆에 사람 얼굴 바라보아요. 그리고 미소 지어보세요. 1절만 할까요? 노래를 이렇게 한 번씩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시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기능을 올려주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흔하게 잘 알고 있는 건데, 심호흡하고 명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폐로 숨을 깊게 들여 마실 때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거, 그 다음에 배를 하복부 단전에 바람을 집어넣듯이 단전 호흡하듯이 이렇게 하는 자세 자체도 역시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 줍니다. 마지막 6번째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주제에 딱 맞게 누가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 내용은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 건데, 그분은 평상시 때는 심장 박동이 60, 70 정상이신데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또는 이제 활동을 하실 때 갑자기 심장 맥박이 빨라지시면서 100회, 120회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결국에는 부교감 신경이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부교감 신경은 심장의 박동을 천천히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빠를 때는 결국에는 부교감 신경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이블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실 때 이분도 역시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경동맥 마사지인데요. 경동맥을 찾는 방법은 그냥 손 이렇게 3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게 갖다 대셨을 때 중간 정도에 갖다 대시면 손으로 느껴지세요. 심장이 뛸 때마다 동맥이 뛰는 게. 그 뛰는 부위를 갖다가 귀에서 여기 목 사이에 딱 중간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뛰는 부위가 만져지면 거기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경동맥 마사지인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하기 힘드시면 누가 뒤에서 이렇게 만져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금방 뛰던 심장이 멈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경동맥 마사지 자체도 역시 그 주변을 지나가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빨리 뛰는 심장을 멈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가지 운동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것들을 본인 삶 속에서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자율신경절에서 어떤 기능을 할 때는 신경이 나올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신경이 이렇게 분지되는 과정에서 신경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인 성분이 아세틸콜린이거든요. 그 성분의 원료인 콜린이 그래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어디에 있냐? 그게 바로 계란에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치매 예방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율신경 펑션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자율신경 자체가 잘 분비가 안 되는, 또는 그 원료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했을 때 하루에 한 알 정도의 방사에서 키운 계란의 노른자를 꼭 드시기를 권하게 되는데, 그 콜린 성분은 노른자에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노른자만큼은 하루에 한 알 정도 먹는 걸 추천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 신경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